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왜 이 사람한테 다 권력을 쥐어줬을까? 미국이든 소련이든 영국이든요, 과거에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했어요. 우리가 팔라비 왕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 양반 때부터예요. 이거를 영국이 엄청나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은 이제 왕이 먹고 싶었으니까 영국가 많이 도와줘. 우리 친구잖아. 나 왕 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석유 많아. 알지? 당시 중동아랍에 석유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서구 일강들이 알게 됐고,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 1920년대부터 이미. 그러니까 친영국, 친미국, 친소련 이런 국가들을 어떻게든 중동아랍에서 많이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자칸을 지원한 거지. 그리고 영국이 당시에 이미 이 레자칸이 왕이 되기 전부터도 1901년부터 이란과 영국이 석유 개발에 대한 서약서 같은 걸 다 써놔가지고 이미 영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에서 1901년부터 해먹고 있었어요. 석유 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영국은 이란에서 석유를 이란은 그 캔 석유를 영국에 싸게 팔아. 그리고 그 싸게 이란으로부터 사온 석유를 영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싸게 팔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국은 이거를 반드시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영국의 허수아비였던 이란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계속 그지면은 영국이랑 이란이 공식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했던 그 협약 같은 것도 파토내고서 어떤 X가 야 영국 다 꺼져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앉아야 됐던 거지. 근데요, 1935년 이 레자칸이 팔라비 1세가 이란을 이란 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까 이란의 왕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샤를 샤한샤로 바꿔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샤가 그냥 일반 왕이면 샤한샤는 황제란 뜻이야. 굉장히 높은 왕. 좀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셀프 황제가 대신 우리 팔라비 1세 레자칸. 근데 이 양반이 영국의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영국에게서 국정 운영에 간섭하는 건 짜증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국이 아닌 미국과 독일의 과학 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아는 거지. 지금 우리 이란이 석유만 졸라게 나오지 과학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게 개판이다. 지금 영국이 들어와 있는데 영국 얘네한테서 간섭을 덜 받고 영국 얘네를 쳐낼 수 있는 군사력이든 기술력이든 자본력이든 아니면은 산업이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한테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써서 국가를 발전시키자. 그리고 이란을 선진 국가로 만들자. 그리고 영국을 쳐내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황제가 된 게 언제라 그랬어요? 1935년으로부터 3년 뒤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란이 독일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었어. 뭘 접촉하고 있었냐면은 독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을 받고 그만큼 또 독일과 협력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 영국이 저 나치 독일과 관련되어 있던 그 독일 애들 다 쳐내. 이란에서. 안 쳐내? 나치 독일 돈 벌게끔 지금 뭐 해주는 거야 니네? 너네 걔네들 써서 인건비 나치 독일한테 지금 돈 주고 있잖아. 빨리 쳐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러자마자 쌩까요. 솔직한 얘기로 이란이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은 아니었잖아. 지들끼리의 일인데 나치 독일이 거기서 뭔 짓을 하든 영국인이 몇 명이 죽든 뭐 그거 솔직히 얘네 입장에서 알바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어차피 자기들 일도 아닌데 영국이라는 국가는 또 이란에서 너무 설치고 다녀가지고 이란 안에서 반영국 정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영국말을 계속해서 들어줘? 영국이랑 사이가 더러웠던 나치 독일의 지원, 나치 독일의 기술자들을 등용해서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란만의 산업, 이란만의 기술, 이란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던 게 이 레자칸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나치 독일 사람들을 다 이란에서 추방하라고 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오프콜스 하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미 1700, 1800, 1900년대까지 왔잖아요. 그 사이에 중동아랍에서 영국이란 나라는요, 겸상하지 않아야 할 나라? 이미 중동아랍 국가들한테는요 손절을 빨리 해야 될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어. 어보가 너무 많아. 영국이 진짜 해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싸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영국이. 이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독일을 추방하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레자칸이. 그러자마자 영국이 쳐들어옵니다. 누구랑 같이? 소련이랑 같이. 1941년 영국과 소련이 팔라비 1세 너희 쌍남은 새끼나 어디서 나치 독일을 지금 돈을 벌게끔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내버려둬? 이러면서 쳐들어와요. 그리고 9월 17일 한 달도 안 걸려서 레자칸의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소련과 영국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소련은 바로 이 팔라비 1세 이 사람을 쳐냅니다. 그 다음 왕을 이제 새로 세워야겠죠? 근데 꼭 그 왕을 세워도 좀 머리 아프게 세웠어. 이 팔라비 1세의 아들이었던 팔라비 2세를 세웁니다. 당시 22살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영국이랑 소련은 이 양반을 왕으로 앉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설명했죠. 카자르 가문 이 양반을 쳐냈다 그랬잖아. 왜? 이미 이 양반이 민심을 잃어가지고 팔라비 가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란이. 그럼 뭔 소리야? 보통은 이게 좀 먹혀요. 원래는 왕 갈아치울 때 이거만 한 게 없어. 지금 왕 이전의 왕을 지금 왕
왕새끼가 쳐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왕새끼 쓰레기 같아. 그지? 예전 왕 좋았는데 예전 왕 다시 모셔올게 라는 식으로 왕을 안치곤 했었어 영국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왜? 이 양반이 민심 잃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쳐냈는데 이제 누구 데려올 건데. 할 수 없이 아들을 안친 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안칠 사람이 없는 거야 씨부레 지금. 페르시아인 이란 사람이면서 어느 정도 민심을 잃지도 않고 욕도 덜 먹고 그랬던 레자칸의 아들이었던 팔라비 2세를 안친 거죠.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라비 1세는 아빠 팔라비, 팔라비 2세는 아들 팔라비 씹어졌습니다. 어차피 둘밖에 없어요. 1941년부터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안 끝났을 때죠. 요때부터 아들 팔라비의 이란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요. 그죠? 영국이 이란에서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 석유 퍼올려서 이란한테서 싼 마이에 이제 가져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었다 그랬잖아. 영국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해요. 영국이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석유를 시추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했어. 자, 이걸 다른 나라에 팔 거 아닙니까? 그 순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의 100% 중에 몇 프로를 이란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느낌상 석유를 오지게 영국이 가져갔단 말이야. 일단 꽁으로 가져가서 팔고 뭐하고 유통까지 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남았어. 자,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 16% 줬습니다. 이란한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란의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거든요. 1950년부터 미국이랑 사우디도 이제 석유 퍼올려가지고 미국이 팔아먹는 걸 했단 말이야. 5대5로 나눴습니다. 개빡치잖아. 야말이 졸라 돌잖아. 솔직한 얘기로. 씨부레 미국은 사우디랑 5대5로 했는데 영국은 씨부레한테 16%만 주는 거지. 그리고 사우디가 5대5로 받는 것도 알아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석유도 미국이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야 5대5로 해 씨부레 안 하면 안 팔아 뭐 이랬나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진작부터 미국이랑 5대5로 나눠 먹고 있었대.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우디가 안 거야. 사우디도 빡쳐서 아니 씨부레 우리는 뭔데 그러면. 그래서 사우디랑 5대5로 한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란도 빡쳐서 영국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시죠? 이제 도미노 마냥 얘네가 5대5 하니까 빡쳐서 사우디도 5대5 되고 이란도 빡쳐서 이제 영국한테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자고. 근데 영국이 그걸 거부해요. 야 씨부레 석유 시추부터 뭐고 지르고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순이익 16% 이미 1901년에 계약했던 거야 저게. 청나라 말에 아편전쟁도 아니고 무슨 1901년 계약을 1950년대까지 계속 들먹이고 있어 영국도. 이랬던 이란에서 이제 총리가 선출됩니다. 당시 이란은 아빠 팔라비 아들 팔라비 있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국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 모사데크가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 엄청 중요해요. 이란 역사 근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해. 내 생각에. 이란이 이판 군주제 국가란 말이에요. 일본 같은 거지. 천황이 따로 있지만 총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란도 그랬던 거죠. 물론 이란의 왕은 일본의 천황만큼 실권이 아예 없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모사데크가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애국자야. 이란의 국가 그 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던 사람이요. 당시에 모사데크가 총리가 됐을 때 국민들이 영국을 엄청나게 싫어해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싫어했어. 이미 쌓인 게 터지기 직전이었어. 이미 1950년대 되면은. 영국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 싫어하는 걸 알아. 중동아랍의 이란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동아랍 사람들이 영국을 졸라게 싫어하는 걸 알아. 근데 왕을 지금 앉혀놨잖아. 팔라비를. 팔라비가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란 사람이다. 이란 민족이다. 위대한 왕이다. 이런 얘기만 해주고서 감투만 씌워놔도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아 영국이 우리 이란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은 1901년에 맺은 협정으로 석유구지 그리고 싼마이로 다 가져가고 있었잖아. 근데 이란 국민들은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몰라. 근데 이란은 총리도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이제 모사데크가 들어섰어. 영국은 이 왕만 이용해서라도 이란을 어떻게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데 총리가 엄청난 반영국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외세를 다 몰아내야 된다. 이란에서 씨부레 그냥 다. 최근 이 몇백 년간 이란이 수많은 외세들에게 얼마나 개차반 취급을 받고 이용당했냐. 모사데크가 총리 되자마자 당시 영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석유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었어요. 국유화시킵니다. 갑자기 생으로 국유화시켜 그냥. 그러자마자 영국이 우리 영국의 자산을 왜 니들 멋대로 국유화하느냐 이제 그랬겠죠 당연히. 그죠? 영국이 이제 근데 문제가 있었어. 아무리 모사데크가 국유화했어도 저때가 1950년이란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지금 5년밖에 안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근데 또 전쟁을 해? 영국이 일단은 연락을 해요. 1951년에 당시 트루먼이 대통령이었어. 형 잘 지냈지?
나 영국이야 형. 미국형 요새 잘 지내? 나 이번에 일 생겼잖아 형. 이란의 모사데크라는 애가 석유회사를 지들 거로 국유화했어. 형네도 지금 사우디에 석유회사 있잖아. 이란 얘네가 국유화하는 거 지들 멋대로 하는 거 보고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이 형네 회사들도 다 국유화시키면 어떡할라 그래. 우리 이란 쿠데타 설계 좀 같이 하자. 쿠데타 설계를 실제로 해요. 영국이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 근데 당시 1951년에 미국이 바빴어. 6.25 전쟁도 해야 됐고 여러모로 일을 좀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1953년 미국 대통령이 오성 장군 출신 아이젠하워로 바뀝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6.25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도 빨리 끝내버리고 좀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던 사람인데 한편으로 군인 출신이라서 정말 아니다 싶은 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왜? 영국은 당시에 이란에서 쿠데타를 왜 일으키려고 했어요? 당시에? 자기들이 뺏긴 석유회사 되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은 소련이 지금 기어내려오는 걸 막으려면 이란이 친미 국가가 될 필요성이 있다. 개입하자. 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란에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던 정당이 있었어. 투대당이라고. 이 당이 근데 친소련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투대당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은 좀 있으면 이란이 친소련 국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이란 내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들 팔랍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든 권력이 다 이 사람한테 집중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미정부로 가려던 거 아니냐. 미국과 영국은 모사데크 총리가 같았던 거지 아들 팔라비가 같았던 건 아니에요. 아들 팔라비는 상관이 없었어. 이렇게 이제 팔라비 2세가 엄청난 권력을 다 집중되게 됩니다. 이제 네가 다 해먹어라.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왜 이 사람한테 다 권력을 쥐어줬을까? 미국이든 소련이든 영국이든요 과거에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했어요. 자,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정부나 국회가 있어.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소련을 싫어해. 예를 들어 그러면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국민들이 소련을 싫어하니까 정치꾼들도 알아서 소련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내전화가 됐어. 친미 세력 대 친소련 세력으로 반반이 갈라져서 그럼 이제 서로 각각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정부는 친미인데 국민들이 반미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얘네는 독재 국가인 게 낫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력을 다 몰아준 겁니다. 친미하라면서. 우리나라 케이스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중후반기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꾸 몰래 핵 만들려고 작업하다가 걸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나중 가서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누가 생깁니까? 지미 카터 생기죠? 카터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냐면은 독재는 잘못됐다. 민주주의, 평화, 평등,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카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독재 국가, 더 나아가서 친소련 국가들도 조지면서 동시에 독재 국가까지 같이 조지면 오히려 그 국가들이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카터가 전략을 잘못 세운 건 아닌 게 박정희 정부 당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보면요 딱히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카터 정부가 박정희 정부를 조져주고 욕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과 학생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특정 국가 좋아하는 거는 정치꾼들도 빼박인 거야. 국민들이 미국이란 국가를 좋아하면요 그 국가는 정말 괜찮은 미국의 동맹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터가 저 특정 독재 정부를 까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 국가가 국민들에게서 이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국가라면 더더욱 저 독재는 잘못됐어. 한국의 국민들은 뛰어나 똑똑해 라는 멘트를 날려준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70년대에.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영국이라던가 서방 진영 국가들에 대한 반감이 중동아랍 전역에 깔려 있었잖아.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란 국가도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별로. 그럴 바에는 아싸리 모든 권력을 이 왕한테 다 꼬라박아주고 얘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헤쳐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미국이 얘만 허수아비로 앉혀두고 이용하자 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솔직한 얘기로. 지아부지는 영국과 소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쳐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는 또 영국과 미국 발로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입 찢어져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 관련된 사진 좀 볼까요?
아실까요? 미국 트루먼 만난 팔라비 2세, 스탈린 만난 팔라비 2세, 와이프와 맞담 피는 팔라비 2세. 개시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갑자기 이 양반이 미국발로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란에서 어떤 정서가 불어닥쳤겠어요? 반미 정서가 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란에서는 소련이나 영국에 대해서만 안 좋은 정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소련이고 지랄이고 영국이고 뭐고 미국이고 다 싫은 거야,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독재 정부, 친미 정부, 친영국 정부를 표방한 절대권자 왕이 된 아들 팔라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모사데크가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 총리했을 때. 근데 가택연금 시키고서 지금 지가 해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초반에 그래서 정말 민심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았어, 저 아들 팔라비가. 근데 이 양반이요, 집권하고 있을 때 미국이라던가 뭐 영국이라던가 서방 진영의 지원을 받고 실제로 이란 경제가 참 좋아져요. 그리고 이란이 사우디랑도 사이가 좋았고 이스라엘이랑도 사이가 좋았어, 이란이. 미국이랑 친하고 서방 진영 국가들하고 친하니까 서방 진영 국가랑 친했던 중동아랍 국가들하고 친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이랑도 친해집니다. 같은 반공 세력, 멸공 세력으로서 친하게 지내자면서 이란에 서울로라는 도로가 생겨요. 그리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생깁니다. 이란과의 친선 관계를 한국이 맺었던 흔적인 거죠. 저렇게 흔적을 남기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여기는 테헤란로지 하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검색도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이란의 수도잖아.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야. 그러면 아, 이란이랑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이가 엄청나게 개 거지 같은 나라는 아니구나. 예를 들어 서울 한복판에 평양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지으려고 하는 데 가가지고 들어 누울걸요, 시위하고. 그런 것처럼 테헤란로 이렇게 불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란이 시아파를 믿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팔라비가 강력한 근대화, 서구화, 개혁 정책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 이란이 좀 바뀌려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아직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세탁기, TV, 청바지 이런 게 얼마나 집집마다 있으면 좋은데요. 한번 우리 겪어보자고요. 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이 미친 야, 어디서 미제 승냥이 같이 어디서 우리 이슬람의 전통을 무시하고 저끼가 나라 망친다고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저 사람한테 막.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은 미국의 지원 아래 아들 팔라비가 경제 개혁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도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미국한테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탁기와 TV가 집집마다 생기면서 너무나 살기 좋아지고 있네 진짜로?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팔라비세가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5가지를 해요. 토지개혁, 교육개혁, 도시산업, 밀무역 금지시키고 여성 인권이 그동안 꽉꽉 앞뒤 막혀있던 걸 풀어주고 요런 걸 이제 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자, 일단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슬람 신학자, 이슬람 법학자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아요. 엄청나게. 일반 국민들이 저분 이슬람 신학자셔?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 대우를 해드려요, 진짜로. 자, 근데 그 양반들이 지주 집단, 땅 부자들하고 엮여있는 게 좀 있었나 봐요. 토지개혁한다고 하자마자 전통적인 지주 집단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 법학자들이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그따구로 싸가지 없이 네 멋대로 토지개혁하냐면서.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 지도자와 이슬람 법학자들이 위대한 분처럼 존경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국민들도 반대하는 거야. 두 번째, 교육개혁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만들고 대학교도 이제 막 지어.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점점 느네? 근데 직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노동, 산업화, 공장, 3D 업종 외에는 더 이상의 직장이 없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그런 데 다닐 수 있죠.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원래 같았으면 저 양반들이 대학을 안 나왔으면 그냥 당연히 3D 업종 다니고 노동자로 일하고 그러면서 아무 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란에서. 근데 대학을 나오게 되면서 왜 고급 인력 안 만들어줘 이 새끼야 라고 국가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산업화가 됐다고 했어요. 이제 도시에 노동자들이 많아졌겠죠. 근데 이 도시에 많아진 인구, 도시에 많아진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다니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 또 세상이. 빚도 못 갚고 아니면 도시에 막상 왔는데 실업자가 갑자기 돼가지고 길거리에 떠앉게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이란의 대도시들의 치안이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실업자가 됐다면서 불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무역 하던 사람들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밀무역을 금지시켜봤더만 거기에 얽혀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탁상행정한 거야, 탁상행정. 저 밀무역을 금지시키면은 어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를 계산하고 그거를 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금지시켜버리면 나비 효과가 어마무시했던 거죠, 저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성인권 신장을 해요. 이거 좋은 것 같아, 그죠? 실제로 여성들이 1963년부터 투표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성들의 히잡 착용도 금지시킵니다. 그러자마자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종교
종교인들과 그 종교를 열심히 믿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았던 여성들까지도 엄청나게 거센 반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거 하면 다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다 나갈대. 그리고 팔라비 왕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수많은 선동질하는 정치꾼들과 여러 이제 사회운동가들이 많잖아요. 비밀경찰 만들어서 다 조집니다. 뒤져 이 새끼 하면서 뒤져라 조집니다. 팔라비가 왕에 먹을 그 기간 동안 몇천 명이 죽었어요. 몇천 명. 그러다가 1973년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잠가라 밸브를 하죠. 사우디도 포함해서 중동아랍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미국이랑 사방 진영 국가들이 똑같아서 이제 때보라고 한번 잠근 거예요. 잠가서 이제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터져서 실제로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원양어선 망하고 별의별 기업들이 도산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란도 그 오일 쇼크의 당사자였을 거 아니에요. 석유를 판매하던 국가니까, 그죠? 근데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산유국들 입장에선 근데 다른 세상인 거야, 저게. 왜? 산유국들은 저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과거에 팔던 약이 100기였어. 예를 들어. 근데 100달러에 팔았어. 현재 50으로 반토막으로 된 거야. 반으로 줄였어. 근데 저게 200달러가 되면 본전이잖아요. 300달러가 된 거예요. 400달러가 되고 본인들이 파는 양을 줄였는데 그 줄인 만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배로 석유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란이 이때 돈을 좀 벌어요. 돈을 쓸어 담아 진짜로. 근데 저 돈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든가 투자를 해주든가 고용이 창출되게끔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왕이랑 같이 붙어먹고 있던 인간들만 헤쳐먹게 됩니다. 아들 팔라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없고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고용이 창출되던 게 끊기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란은 실업률이 높아지든 기업들이 도산하든 알바가 아닌 거야. 자기들이 석유를 석유회사 통해가지고 팔면 그것만 팔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잘 살든 고용이 창출이 안 되든 어차피 석유만 팔아도 돈 번다. 그러면 정부가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을 안 합니다. 아들 팔라비가 이런 식으로 민심을 점점 잃고 석유도 팔아먹은 돈 지만 다 헤쳐먹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1977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1977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이 양반 인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걸 사랑하고 평등 사랑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사람 자체가 좋아. 근데 아들 팔라비 저 사람은 국민들을 인간 이하 쌉쓰레기 취급하고 비밀 경찰들 데려와가지고 국민들을 조져대질 않나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들이 왕으로 앉혀놨던 저 팔라비 2세를 지들이 지랄하기 시작합니다. 카터가 저 사람한테 또 맞박을 하기 시작해요. 또 솔직히 당시에 이란 경제는 이란의 왕이랑 가까운 기업인이나 왕이랑 가까웠던 그런 최측근들이나 석유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정말 찢어지게 막 점점 가난해지고 막 그랬어요. 막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 교육혁명 해가지고 대학이고 뭐고도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하냐고. 대학이 많아졌는데도 고급 인력 아니면 화이트 칼라 아니면 그 외에 기술이나 학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야. 계속 석유만 팔면 돈이 생기니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 석유 팔아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팔라비 왕이 같고 다 똑같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